이제 조국 신당이 이제 나오고 송영길 신당도 지금 하는데 뭐 송영길 신당 그것도 나오나요? 예, 송영길 신당도 지금 창당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뭐 그건 논외로 하고 네. 조국 신당은 과연 이번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민주당에서 조금 우려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냥 지지하는 분도 있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지자들 중에는 이현주 의원은 어떻게 혹시 보세요? 보니까 뭐 아예 네. 정체성을 검찰 개혁으로 딱 네, 잡은 것 그렇게 같아요. 잡았어요. 그래서 주로 그런 분들이 모이시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뭐 아직까지 제가 다 보진 못했는데 그럼 뭐 그 분야에서 역할을 하시겠죠. 들어와도 뭐 그럴 것이라고 저는 보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런 분야 같은 경우에는 대중정당이 싸우는 데 있어서 한계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당히 거칠게 또 싸워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한편으로 이제 제1야당은 이제 우리의 어떤 그쪽에 굉장히 그 강성 지지층은 그걸 바라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총선이라든가 대선을 바라보고 본다면 우리는 어쨌든 무당파나 심지어 중도 그렇죠. 보수까지 다 같이 표를 얻어야 어우러져서.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눈높이에도 좀 맞춰야 되기 때문에 검찰 얘기만 계속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이게 문제가 심각해도 대한민국이라는 게 검찰로만 되는 건 아니라서 중요한 게 경제 얘기도 해야 되고 그렇죠. 외교 얘기도 다 해야 맞습니다. 되는데 민주당이 그걸 다 못해요. 지금은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든 이제 총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죠. 외연 확장에 신경을 써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중도 보수층의 이 무당파 반윤층에 소구하는 제가 그 말씀들 계속 드리고 있는데 네. 경제 얘기를 계속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들 대다수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윤석열 정권이 뭘 어떻게 했고 이거 다 모른다. 여기서 제일 사람들 문제의식 느끼는 건 경제 되게 안 좋다는 거고 그렇죠. 이게 뭔가 다른 나라도 나쁜 줄 알았는데 미국은 잘 나가잖아요. 지금 보면. 그리고 주식시장도 이상하거든. 딴 나라들 잘 나가 우리만 그렇죠. 이상하거든.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권 정당으로서 민주당이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렇죠. 아까 제가 트럼프 정권 얘기했지만 외교적 문제와 우리의 생존의 문제를 책임 있게 제1야당이 계속 얘기를 해줘야 돼요. 맞아요. 여기에 조금 더 치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 얘기는 하긴 하겠지만 여기에 깊이는 못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좀 특화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또 워낙 본인이 당하셨다 보니까 예, 예.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저도 비판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이제 어떤 실제로 우리가 보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당하는 사람들의 이 상황을 다 보면 공통점이 자기가 잘못한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잔인하게 당하거든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경험한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얘기를 할 거예요. 맞아요. 설득력 있게. 저는 그런 역할이 아마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또 근데 비판하는 목소리들도 있기 때문에 뭐 민주당하고 뭐 어떻게 이런 걸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각자 자기 갈 길을 가다 보면 이것이 시너지가 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판적 지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이미 존재하고 있고 뭐 그거 막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이제 아니잖아요.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창당을 안 했다면 네, 뭐 네.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미 했는데 그러니까요. 어쩜 그건 그걸 어쩔 뭐 수 해라 없어요. 말아라 하는 거는 그거는 불가능한 지나간 일이죠. 얘기고요. 네, 맞아요. 또 지지를 하냐 마냐도 각자가 판단할 문제고 그렇죠. 그래서 각자 자기 갈 길을 열심히 가면 된다. 그리고 민주당이 가능하면 민주당이 좀 부족한 부분들을 예. 메꿔주면 좋겠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개혁신당이 이제 각자의 노선으로 갈 텐데 이낙연 뭐 전 대표는 이낙연 전 거기도 대표라고 사실 저는 좀 그래줬으면 좋겠는데.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부족한 부분을 전체 반윤 전선에서 역할을 좀 해야 근데 되는데 전혀. 지금 보면요 이게 반윤 정서가 뭔가 좀 약해진 느낌이 좀 들잖아요. 약간 최근에 그 맞아요.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알아요? 저는 뭡니까? 개혁신당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한 네. 달 전만 해도 예. 개혁신당이 통합하기 전에 예.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보수층의 반윤 정서를 가진 보수층이 그 역할을 충분히 했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설사 경쟁 상대라 할지언정 예.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이슈 파이팅이 합해지면서 예. 파상 공세가 막 사방에서 오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랬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탄핵할 때도 보면
어쨌든 목소리의 지점이라든가 그 이슈는 다를지언정 박근혜 정권에 대한 비판은 다양한 목소리들이 사방에서 쏟아졌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윤석열,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을 고립시킨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권도 고립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통합을 하면서 그때부터일 거예요. 아마 이 좀 뭔가 부정 평가가 내려가는 게 저는 그렇게 분석하거든요. 이 통합을 하면서 그 목소리가 잦아들어 버렸어요. 물론 통합하다가 보니까 자기들끼리 싸운다고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있겠지만 예. 이낙연계 쪽에 이제 그쪽 색깔 자체가 반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본인들이 반윤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국민들은 반윤이 아니라고 그렇죠. 판단하거든요. 그렇게 보죠. 그러면 반윤이 아니라 반명이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지금 거죠. 좀 생뚱맞죠. 왜냐하면 맞아요. 이재명 대표를 싫어할 수는 있는데 네. 지금 시점에 어떤 대의는 정권 견제, 정권 심판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것과 다른 목소리를 계속 내면서 그 목소리를 잠식해가고 있는 그렇지. 거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던 이준석 쪽의 그 보수 반윤인 사람들도 그게 약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약해지면서 이걸 맞추게 되잖아요. 스펙트럼을. 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전체적으로는 윤석열 정권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약간은 친국힘 비슷한 색깔도 좀 보였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헤어졌잖아요. 네, 헤어졌죠. 헤어졌으니까 각자 자기 색깔을 낼 것이고 저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그 역할 좀 해줬으면 좋겠다. 반윤의 목소리를 확실히 좀 내주고 뭐 보수층 중에서 예. 그 중에 이제 일부는 민주당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할 텐데 네. 아마 비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각자 찍을 거예요, 그죠? 그러겠죠. 그래서 비례 같은 경우에는 뭐 도저히 민주당이 아니라 그래도 저쪽 찍고 싶은 사람들은 뭐 찍어도 좋으니까 저는 그 어떤 정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창피하고 보수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보수들 사이에서 퍼져 있는데 이게 이제 대변을 하던 세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게 크니까 그게 다시 좀 복귀되기를 바란다. 네, 그래서 꼭 우리가 무슨 연대라는 것이 예. 반윤 연합이라는 게 예. 같은 당을 하거나 그건 꼭 뭐 연대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선거연대 맞아요.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각자 경쟁을 하더라도 목소리가 한 방향이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큰 틀에서. 그럼 되죠. 아까 제가 조국 신당에 대해서도 얘기한 게 그것이고 이준석 당에 대해서도 얘기한 게 바로 그런 취지예요. 맞아요. 그래서 목소리가 한 방향이 되고 특검이나 이런 어떤 윤석열 정권의 문제에 대해서 다 같이 비판을 다양한 목소리로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물론 선거가 딱 되면 그래도 지지하시는 분들은 민주당 지지해 주시길 저는 바라지만 그렇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전체 분위기를 좀 영향 미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맞아요. 또 죽어도 민주당 못 찍겠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또 안 찍어도 좋으니까 그러면 굳이 못 찍겠다 하면 그래도 투표를 하긴 해라. 그렇지. 그리고 차라리 그 당 찍어라. 그렇지.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을 확실히 하자 그렇죠. 우리가. 아니면 조국 신당을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저 윤석열 정권의 심판만큼은 확실히 그렇죠. 하자. 그거는 확실히 하자. 다른 건 다 뭐다 떠나서. 우리가 다 이렇게 허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심판만큼은 확실히 그것만 하자. 정확히 하자. 저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경쟁 치열하게 하고 제1야당한테 힘 몰아달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도저히 민주당보다는 딴 데 찍고 싶다. 이러면 그래 찍어라. 국힘 찍지 말고 찍어라. 그리고 나와서 투표하고 가능하면 지역구는 그 1대1 구도니까 그렇죠. 민주당 찍고 비례는 맞아요. 딴 당 그럼 정그럼 비례 딴 당 찍더라도 정말 같은 방향으로 우리 이건 심판 선거다라는 건 명확히 해달라. 명확히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요 예, 결국에는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게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죠. 예, 그럼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조국 신당이든 뭐 이런 쪽에 윤석열 심판이라고 하는 기본적 틀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국민들이 투표를 해야 된다.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너무 막 신경 예민하게 할 필요 없다. 그렇죠. 맞습니다. 결국에는 지역구는 결국 고민하다가 민주당 찍을 거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현주 의원과 함께 저희가 짧은 시간이지만 그냥 컴팩트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어요. 왜 돌아오신 배경 얘기, 그다음에
총선 판세 그리고 국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정말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서 엄청나게 지금 싸우고 있다. 본질이 예. 조용한 게 난리납니다. 아니라 예. 그냥 주눅 들어 있는 그러니까, 거지. 그런 그거를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면 정말 저 사람들은 잘못된 권위주의에서 판단이다.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응? 알겠습니다. 그런 관점을 잘 얘기해 주셔서 시청자분도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보니까 예, 민주당 예. 지지자들조차도 잘 몰라. 국힘 왜 이렇게 조용하지? 맞아요. 진짜 잘하고 있나? 대부분 그렇게 민주당만 이렇게 싸우고 네, 있나? 왜 맞아. 우리는 자꾸 싸우고 왜 개파를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그렇지. 그러면서 오히려 혁신한 그러니까 이게 좀 과하게 가면 안 되겠지만 일정한 어떤 혁신 물갈이는 불가피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물론 비판할 지점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예. 하지만 그러면 아예 혁신 안 하자 이것도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지. 그러니까 예. 지켜봐 주시고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강한 어떤 그 토론과 막 예. 시끌시끌한 거를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볼 할 필요는 필요가 없다. 없다.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잘 되면 된다. 네, 알겠습니다.